저희 성화영 TV가 좀 구독자가 좀 늘어야 되는데 자꾸 정체가 돼 있어. 어떡하죠? 현재 360명이죠. 영역으로 봤었을 때, 저희 영역으로 봤었을 때는 최소한 몇십 명 되는 것 같은데 360명이 된 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성화영 TV 봐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내가 한 3명, 내 가족이나 이웃들, 뭐 교회 식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3명한테 구독해주세요라고 해서 구독했다는 것을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올려주면 선물을 드리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굉장히 좋은데 선물은 제가 쏘는 건가요? 네, 선물은 뭐 네, 뭐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성화영 TV를 위해서 일하시면 당연히 선물 받아 마땅하시죠? 그렇죠. 네, 네. 뭐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교수님이 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전도해주세요. 뿅뿅. 네, 성화영 TV 세 번째 여행 이집트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요. 몸 좀 이제 괜찮으셨죠? 네,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이집트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자, 오늘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이죠. 뭐 왜 그러냐면은 이집트는 뭐 모든 유적들이 전 그 국토에 다 이제 퍼져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유적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장소, 다시게해서 박물관이죠.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을 저희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 이 규모와 유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일찍, 그러니까 주전 한 3,000년 이상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되는 유물은 정말 뭐 역사로 봤었을 때도 아주 오래전이고요. 또 그 양으로 봤었을 때도 어마어마한 양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뭐 2,000년 정도 된 것은 바깥에서 비 맞으면서 있어요. 그냥요. 이건 유물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최소한 3,000년에서 4,000년 정도 되는 것만 유물로 해서 안에 모셔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어떤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집트가 워낙에 유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은 뭔가요? 모든 것들이 다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박물관에서 최고로 유명한 것, 또 가장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투탕카멘과 관련된 유물들이에요. 그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된 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왕으로 있다가 죽게 되거든요. 파라오로 있다가.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어떤 왕 묘지를 만드는 것이 시간이 촉박했었나 봐요. 그냥 사람들한테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묘지를 만드는 다음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된 것이 됐었죠. 20세기까지 이 투탕카멘의 묘는 사람이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도굴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딱 100년 전이에요. 1922년에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여기가 발굴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유물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박물관 안에 또 미라도 좀 궁금해져요. 미라도 있나요? 미라는 왕들의 시신이잖아요. 시신인데 만일에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만일에 이 왕들의 시신을 내가 도굴꾼이 되어서 발굴하다가 이 왕의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왕의 시신을 가지려고 할까요? 갖다 버리려고 할까요? 굳이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시신이니까 이거 가져봤자 별거 없어라고 생각이 될 것이고, 또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주들이 있잖아요. 파라오의 저주에서 만약 내 왕실을 건드리게 되면 이 미라가 살아서 너한테 달려간다 하는 식으로 이런 어떤 저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왕실에서 왕의 어떤 그런 무덤을 도굴하다가 미라가 발견되면은 사막으로 가져가서 불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안 되겠어요. 이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라를 따로 모아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룩소 지역 하세수트 왕 장제전이라고 하는 곳 바로 위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도구를 면했던 왕의 어떤 시신들을 이름표를 붙여가지고선 거기에 22구의 그 왕의 그 미라를 보관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또 1920년대 또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돼가지고선 그 미라를 이제 발견해가지고선 이제 봤더니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 누군지도 알았고요. 그리고 그 미라를 이제 카이로 박물관에 이제 다시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카이로 박물관 들어갈 때 입장료가 한 4달러 정도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왕의 어떤 미라를 보기 위해서는 20달러를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더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기가 그 뭐 진공으로 또 질소 가스를 주입해 가서는 계속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또 돈 내고 들어가서 또 돈 내고 들어가는 어떤 장소이고 또 뭐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자기의 왕이 거기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에 그 22구의 미라가 네네.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좀 대단한데요. 영화에서만 저희가 보고 하던 그런 것들이 이 박물관에 있다니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박물관은 살아있다 찍으면은 딱 좋은 그림이 나오죠. 미라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듯한. 네. 네. 그럼 이 미라 중에 혹시 성경 인물과 관련된 그런 미라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자,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만났던 바로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라암셋 2세로 보고 있거든요. 네. 뭐 라암셋 2세는 한 60년 이상 그 에집트를 다스리면서 굉장히 많은 족적을 남겼던 사람이고 또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의 미라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이 사람 미라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머리카락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요. 그러게요. 머리카락이 남아 있고 제가 반대편 사진도 또 있는데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은 눈을 반쯤 떠 있어요. 그 하얀 자와 검은 자가 남아 있어요. 그 눈에. 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 눈 가지고 모세를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카이로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20달러를 꼭 들여가지고서요 이 미라관에 들어가서 라암셋 2세와 제 눈을 맞추면서 꼭 그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많은 질문합니다. 라암셋 2세 혹시 모세 봤는데 진짜 말 못하고 어버버버 했었나? 우리 성경에는 말 못한다고 나왔는데 또 내가 솔직히 한번 얘기하게 되면 10가지 이적과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 때 네가 굉장히 놀랬었고 또 이미 마음이 넘어갔는데 그냥 마지막까지 버텼니? 하는 뭐 이런 모든 질문들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미 10가지 재앙을 다 봤는데 장자 죽는 재앙까지 봤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서 또 600승이나 되는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갔었어. 뭐 등등의 이런 내용들을 꼭 물어보고 싶은데 뭐 대답 없는 메아리죠. 그렇지만 모세를 봤던 사람을 그 사람의 시신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 이건 대단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람셋 2세의 어떤 그 미라를 볼 때마다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거, 자 바로 그것을 항상 느끼고 있죠. 네. 성경에 바로 그 인물을 봤던 네네. 람셋 2세의 미라가 또 있다. 미라가 이제 여기서 보관이 됐는데. 뭐 카이로 박물관은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은 미라 상태가 아주 나빠지는 거, 곰팡이가 슬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라암셋 2세 다른 사람들 것도 중요하겠지만 라암셋 2세는 제일 중요한 왕인데 이 사람의 미라가 갑자기 곰팡이가 슬고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선 그냥 큰일 났다 해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진 그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어디 있나 봤더니 프랑스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라암셋 2세의 미래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자, 시신은 이 사람 이건 사람은 사람인데 죽었고 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갈 때 명목상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여권을 만든 거예요. 여권에서 라암셋 2세 뭐 생년월일 한 다음에 주전 1260년 뭐 90년경 뭐 이렇게 만들어 갔고요. 또 들어가려고 했더니 프랑스 같은 데서는 항상 입국 당시에 입국 이유서를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국 이유서에다가 이제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이름에서 라암셋 2세 그리고 직업 했었을 때 국왕이었는데 전직이잖아요. 그래서 전직 국왕. 그리고 방문 이유 했었을 때 방문 이유는 신병 치료차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신에 지금 곰팡이가 들어가서 그거 없애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신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적어놨었고,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프랑스에서 정말 그 미라를 잘 보존하게 해가지고서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제 잘 그 미라가 보존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미라가 아무래도 이곳이 약간 협소하고 이제 잘못됐으니까 좋은 데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작년 4월 달이에요. 작년 4월 달에 이집트 국립 문명박물관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어요. 아하. 새로 만든 다음에 이 22구의 그 미라를 글로 다 옮긴 거예요. 근데 이거 옮기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네. 왕의 어떤 시신을 옮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화려하게 한 구의 미라를 그 차에다 싣고, 그리고 연도에 사람들이 코로나 와중에도 수백만 명이 늘어서 가지고서요 왕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굉장히 축복하고 환영했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기도 하면서 좀 우리가 평소에 이집트에 알고 있던 그런 부분들과 이집트에 지금 현재 있었던 일들을 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성경과 관련된 인물 미라에 대해서도 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성경과 관련된 유적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유적이 있냐면은 바로 메르넵타 석비예요. 자, 메르넵타 석비는, 메르넵타는 람셋의 아들이거든요. 네. 람셋의 아들이었던 메르넵타가 가나안 지역을 정복 전쟁을 펼친 거예요. 정복 전쟁을 펼친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정복 전쟁의 내용을 그 비문에다 새긴 것이죠. 상형 문자로. 그 상형 문자로 새긴 비문이 굉장히 화려해요. 청색 그 어떤 그 바위인데 한 2m 20cm 정도 돼요. 저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상당히 크네요. 자, 큰 어떤 것에 상형 문자로서 이제 그 자기 어떤 그 행적을 기록했는데, 왜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문서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불렀던 최초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언제냐면 12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의 아들인 메르넵테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남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불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죠. 자, 목사님도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저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상형 문자가 어느 것일까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네. 근데 만일에 그 직접 가서 보게 되면은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빨간색 표시가 없어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새카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저 까만 것이 사진이 뭐 일부 포토샵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저렇게 까만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디가 이스라엘로 적혔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이 고대 유물들을 만진 거예요. 만지면서 여기가 이스라엘 해서 사람들의 손기름이 다 묻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아니, 이 귀중한 유적에 이렇게 손때를 묻혀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만질 수 있게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 함께 인솔에서 갔었을 때 너희들 이스라엘이 어느 곳인 찾아봐 하니까 처음에 모르죠. 그랬을 때 저도 거기다 손대면서 여기 이스라엘이야 라고 해가지고 제 손기름도 거기 좀 묻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 박물관이기 때문에 있지 않는 일일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또 이 성경과 관련된 유적뿐만 아니고 또 이 유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네네. 가지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집트의 어떤 그 유적들은 대개 이집트 고고학박물관 여기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것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가 만일 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데서 그 유물 찾지 말고 바로 이집트 박물관에 와서 유물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요? 박물관에 뭔가 있는데 뭔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요. 박물관 그 사람들도 네. 이 박물관에 어떤 유적이 있는지 모른다. 그렇죠. 지하 유적 창고에 보게 되면 쌓아놓은 유적들만 어마어마한데 그게 뭘 발굴했는지 모르는 유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뭐 정말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고요. 자,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적이 뭐냐면은 이집트 박물관을 싹 그 첫발을 내딛다 보게 되면 바로 정문 앞에 뭐 어떤 것이 있냐면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로제타 스톤은 짝퉁이에요. 정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서 로제타 스톤이 있고 그 로제타 스톤 앞에 이거 영국에 있어라고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줘라는 소리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적인데 이것은 어떤 유적이냐면은 나폴레옹이 1796년도 경에 이제 이집트를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했었을 때, 그때 나폴레옹과 더불어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곳에 왔습니다. 유물을 약탈할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알렉산드리아 옆에 있는 로제타라는 곳에서 로제타 스톤을 발견했는데 로제타 스톤은 세 가지 문자를 같은 사건을 세 가지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또 이집트인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 언어 그리고 상형 문자, 민간 언어 그리고 헬라어 세 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헬라어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헬라어와 그리고 상형 문자를 함께 비교를 하게 되면 상형 문자의 비밀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샹폴레옹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고고학자가 이거를 연구해 가지고선 마침내 상형 문자의 비밀을 풀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것이 정말로 상형 문자 이집트에 널려 있는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비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프랑스에서 가져갔다가 그걸 프랑스가 영국에 뺏겼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디 있냐면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시작되는 그 지점, 대형 박물관의 가장 중앙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이게 제일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돌려줘라고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집트 대형 그 고고학 박물관에 들어갈 때 바로 로제타 스톤을 제일 앞에 놓으면서 이거 우리 건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하고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죠.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정말 많은 이 유적 에피소드들이 뭐 풀어내다 보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그렇죠. 같네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카이로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저희가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뭐 카이로 안에 기독교 유적이 있어요. 뭐 고대 유적 아니면은 뭐 이슬람 유적만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 유적이 남아 있거든요. 자, 카이로에 있는 기독교 유적 올드 카이로를 저희들이 함께 가서 탐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집트 안에 기독교 유적이라니 너무나 신선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해요.